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압박 때문인데요.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체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과의 무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북한 무역의 핵심 품목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의하면은 2017년에 386개 품목이 거래됐는데 올해 초에는 지금 보니까 107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4월에 약 6억 달러를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 보니까 불과 7,700만 달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13%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은 품목은 무연탄입니다. 2017년에만 2억 2천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올해는 아예 수출 금지 품목이 돼가지고 통관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그동안에 북한의 10대 수출 품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석탄을 포함해 가지고요. 적철광이라든지 영광과 그 정광, 합성 섬유 재질의 남성복, 여성복, 비합금 선철, 유도자, 가리비와 조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출이 금지 품목으로 돼 가지고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북중 간의 무역거래 급감은 유엔 안보리 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1, 2375, 2397호 이것 때문입니다. 2371호는 북한의 석탄 같은 광물 그리고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375는 섬유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2397호는 농산품, 기계류, 목재, 선박 이런 수출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특별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배럴 이하로만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2016년에 비해 가지고 90% 이상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유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제재들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밀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북중 국경에서의 밀수까지 중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대북 제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아예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대북 전문 매체인데요.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프레스가 지난 5월 13일 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 이제 석유인데요. 이 석유의 불법 수출까지도 중국이 속속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북한 옥죄기가 인정사정 없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북중 국경을 통해서 석유를 쌀 주머니 안에 비닐 용기를 넣어가지고요. 위장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세관에서도 눈을 좀 감아줬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말경부터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완전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 세관, 그러니까 해관 총서를 속인 밀수업자들이 줄지어 중국 당국에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프레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중 국경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미국 눈치 보기에 의한 소산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중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중 국경에서 안이한 세관 통제가 북한으로의 밀수를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온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일단 세관에서의 철저한 무역 통제를 하고 더불어서 북중 접경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5G 검문소까지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G 검문소 설치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탈북자의 불법 입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북중 간의 밀수를 막기 위한 목적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지린성 국경경비대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죠. 이 차이나 모바일하고 손을 잡고 윈펑 지역에 중국 내 최초로 5G 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5G, 이게 뭔지 다 아시겠죠? 산악지역인데요, 윈펑이. 주요 도로들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국경 수비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검문소가 들어서게 되면 가상현실 투시경을 비롯해가지고 조종사 없이도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드론, 그리고 높은 선명도로 어둠 속에서도 물체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야간 감시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더욱더 강도 높은 국경 순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북중 국경 철조망에 감시용 카메라 장비를 확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곳곳에 신호탄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검문소를 대폭 확대해 갈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경에서의 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 북한 인력도 속속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북한 근로자 3,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10월 말까지 중국 내의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겠다는 뜻을 북한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2017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의하면 12월 22일까지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12월 22일까지 가지 않고 10월 말 정도로 해서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머뭇거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 북중 간 수교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북중 간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중국이 그랬습니다. 북한 카드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한국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중 간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북핵을 무기로 활용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들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의 틀도 깨질 것이고 북중러와 미일의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마저도 그런 전망에 한 숟갈을 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망은 북중 관계 그러면 딱 어떻게 될 거다는 고정적 틀, 이 틀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중 관계를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중국도요, 이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심이야 왜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의 힘과 결의를 미국에게 과시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결코 미국하고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최악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무역으로서 끝내야지 무역에다 북핵을 얹어서 이렇게 장난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설사 갈등 상황이 고조된다 할지라도 북핵을 끼워 넣어가지고 미국을 자극할 의사가 중국에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2019년 안에 방문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핵 문제를 협상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미사일 도발할 때도 보세요. 중국하고 협의하거나 사전 통보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정은이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이 도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중국이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북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파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가지고 미국의 정책에, 비핵화 정책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해상 봉쇄 작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비협조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의 코앞에 서해죠. 이 서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런 일들이 중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미국이 약속한 거고요. 그 약속대로 중국은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더 이상의 대북 제재가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도요, 유엔 안보리를 열어가지고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는 제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4일과 9일에 탄도미사일 도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추가 제재는 미국의 시스템으로 행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미국은 그런 추가 제재를 하고 있죠. 미국 재무부가 5월 29일 날 발표한 2018 테러 분자 자산 보고서를 보니까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북한 관련 미국 내 자산을 약 7,400만 달러 정도를 동결했습니다. 이 동결액은 전년이 2018년에 비하면 2017년에는 6,300만 달러였는데요. 한 1,100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이건 약과입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시아 스탠턴 변호사가요, 30일 날 미국 재무부가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융체제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군사통신장비 생산업체인데요. 글로콤이라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가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 MKP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게 되면 동결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로콤이라는 회사는 북한 정찰청국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유장업체인데요. 북한제 군사용 통신장비를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미 2016년에 이건 북한의 유장업체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이 압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국의 독자적 추가 제재 조치입니다. 이건 방코델타 아시아 BDA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북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날 한국 동아시아 재단하고 중국의 판고 연구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해가지고 포럼이 열렸는데 중국 베이징에 있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가지고요. 오히려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말을 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랭구이 중국 중앙당학교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의 긴장 완화 국면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각하고 정반대죠. 스이농 런민대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비핵화하고 평화조성의 대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작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이농 런민대 교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펑 난징대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펑 교수는 발제문만 보내고 토론회는 불참을 했는데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개선하고 현재의 공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핵 보유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분적인 핵을 보유한 김정은 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마도 지금 전혀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흥진 전 공산당 대연락부 부부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서 유리한 생존 조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핵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후퇴할 것이다. 역시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유흥진 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발표진이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한국 측 대표단이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결국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나서가지고 김정은 감싸게 나섰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하려 하지 않는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보존할 거다. 라면서 북한 의도의 회의를 갖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이 전제부터 완전히 다르죠. 잘못됐죠. 문재인 특보가 잘못된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부분 폐기 이걸 한 것도 있고 또 평양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의사까지 밝혔으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여건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부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특보의 말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카드입니다. 더불어서 김정은의 말을 무조건 믿고 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문특보의 말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 방향이라든지 김정은을 향한 무한 신뢰 외교가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비핵화를 언젠가 할 것이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일단 완화해주면 북한도 그에 따라서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생각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경제 지원은 북한 비핵화가 마무리된 다음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여기에 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될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금과 옥조로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앞날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배경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북한 압박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Y타임스 논평에서 정세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